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상관관계에 이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스페셜 테크닉을 갖다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즉 인과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뭘로 배우셨냐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고급지게 얘기하고자 이 a와 b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다가 좀 바꿨어요. x 앞에 있는 이 a 값은 우리는 이거 지금 b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베타 값입니다. 베타 1x 이렇게 되고요. 이 b라고 하는 이 상수값은 우리는 베타 제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y라고 하는 이 결과 변수는 뭐에 좌우된다? x 앞에 붙어있는 이 기울기 값, 베타 1 값과 y의 축을 가로지르는 이 절편값, 이 절편값인 베타 제로 값에 좌우된다. 그래서 이 a, 즉 베타 1은요. 기울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slope라고 얘기해요. 슬로프는 기울기인데요. 슬로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자, 이거 뭐예요? x가 델타 x라고 표현되는 x가 얼마만큼의 길이로 이렇게 갔느냐. x가 요만큼 갔을 때 그때 y가 요만큼 델타 y라고 표현하죠. 델타 y. 즉 x가 간 그 방향만큼 y가 얼마나 갔는가. 이게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겠죠.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울기 A 또는 베타 1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 앞에 붙어 있는 베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베타 제로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베타 제로 값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편, 우리말로는 절편이고요. 영어로는 intercept. 우리 농구 용어 있죠? intercept. 가로채는 거. 네, 가로챈다. 왜? 이 y 절편, y를 싹 가로채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값. 그래서 우리는 인터셉트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뭐예요? x가 0일 때의 y 값인 거예요. 그렇죠? x가 0일 때 y.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즉 베타 제로, 절편과 베타 1, 요 두 개의 상수값만 알면 우리는 x라고 하는 원인 변수와 y라고 하는 결과 변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이 가장 단순한 리니어한, 리니어는 뭐예요, 여러분? 선형이란 뜻이죠. 이거 선형이잖아, 선형. 곡선 아니잖아. 그쵸? 리니어한 이큐에이션을 우리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리니어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심플하지 않은 게 있어요. 멀티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x는 1개, y도 1개, 요들의 인과관계. 여기 보시죠? 이쪽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인과관계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젠 우리가 자, 이제 그림과 수식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값은 2,5, 3,7, 4,8, 5,11, 6,11. 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x는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고 y는 기말고사 성적이다. x 2점 받았던 사람이 기말고사에서 5점 받고 뭐 3점 받아 7점 받고 요 둘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2,5, 3,7 이 5개의 도트, 5개의 점을 우린 찍을 수 있어요. 그 찍은 점이 바로 뭐다? 바로 요 파란색 점들이에요. 2,5, 3,7, 4,8, 5,11, 6,11, 6,11. 이 5명의 성적이 X축과 Y축, 이 좌표 평면상에서 점으로 찍힐 수 있어요. 그림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왜? 얘들은 이 파란색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곡선이 돼버리잖아. 곡선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직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직선으로 만들 때 이 초록색 직선으로 만들면 이거 얘를 제대로 표현한 거 맞아요? 아니죠. 이 파란색 점들, 실제 값이 파란색 점이잖아. 이 실제 값을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직선이 되겠죠. 이 파란색 원점들을, 원값들을 가로지르는 어떤 직선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값을 y값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원래 2,5였죠. 이 1번 학생은 수능은 2점 받았고 기말고사 5점 받은 학생이잖아. 그렇지? 2,5라는 건 원래 값이잖아. 근데 내가 억지로 이 y값을 어디로 조정해 준 거다? 이 빨간색 선 위로 조정해 줘 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 이게 점이 원래 값인데 이 1번 학생의 점수를 어떻게 조정했다? x값은 그대로 2를 유지하지만 y를 요만큼 내려버린 거야. 어디까지 내렸어요? 이 빨간색 리니어한 회귀값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아니라 더 이상 얘는 어떤 값으로 변형된 거야? 2,4.7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4.7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이 빨간색 직선 위로 옮겨진 y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y 햇이라고 표현합니다. y 햇. 햇이 뭐야? 모자죠? y값에다가 이렇게 햇을 모자를 삼각형 이렇게 어디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값이 있을까요? 요렇게 y 햇 값으로. 자, y 바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y 바랑은 달라요. y 바는 뭐예요, 여러분? y 바는 y의 평균값이잖아. 요거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 y 바죠, 바. 이렇게 직선 그은 거. y 바가 아니고 이제 y 햇 값이 나온 거야. y 햇은 뭐다? 원래 값에서 리니어한 이 선형의 회귀 이퀘이션 값으로 직선 값으로 변형된 값. 자, 얘도 3,7이 원래 점인데 얘를 이렇게 내려버린 거야. 어디까지 내렸어? 이 선까지. 그래서 3,7이 3,6으로 바뀐 거지. 자, 얘는 똑같네요. 4,8. 예,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얘는 또 내렸네. 얘는 올렸어. 그치? 이렇게 올렸어. 자, 보면 여러분. 그러면 원래의 y값과 변형된 y값 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를테면 5 빼기 4.7, 11 빼기 11.2. 이 차이들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래의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올린 값이니까, 내린 값이니까 그건 에러라고 표현하고 2라고 표시합니다. 이 2는 에러예요. 오차죠, 오차.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만큼. 또는 여기에선 요만큼. 여긴 오차가 없네요, 다행히. 요만큼. 근데 이 오차들을 갖다가 대부분 쭉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로섬이 돼버려요. 대략 0이 나와버려. 왜? 어떤 건 올라갔고 어떤 건 내려갔고 어떤 건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하면 그걸 다 더해버리면 에러가 0이 돼버리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y 빼기 y 햇이라고 하는 이 에러 값을 다 제곱해버립니다. 제곱하니까 요것들을 제곱한 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걸 5개를 더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봐봐요. 에러를 제곱해서 더했다. Sum of Squared Error. 그래서 요거를 SSE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SSE 값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자, x의 모든 값들 독립변수 값이죠. 원인 변수 값이에요. y의 5개 값 모든 값들 그냥 뭐 y xi와 yi, x1, xy1, x2, y2, x3, y3 이건 다 뭐예요? 로우 데이터예요. 원래 있는 값이.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건드리면 그거는 데이터 조작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뭘 만들었다? 새로운 빨간색 선을 만들었다. 왜? 예측하기 편하라고. 곡선으로 막 하면 예측하기가 불편하잖아. 계산하기 편하라고 빨간색 새로운 걸 만드니까 y값이 이만큼 변형이 됐다. 그래서 그건 y 햇 값이다 라고 해서 프레딕션 스코어가 되는 거야. 로우 스코어가 아니고 프레딕션 스코어죠. 그렇죠? 그 y 햇 값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이 빨간색 선 위의 값이니까 이 빨간색 값을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빨간색 이퀘이션 y 햇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y 값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네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자, 그럼 에러 값은 뭐예요? 에러 1부터 에러 5까지의 값은 y에서 y 값을 뺀 값이네요. 그 다음에 에러의 제곱은 바로 뭐다? 스퀘어드 에러가 되네요. 스퀘어드 에러를 다 더한 값은 뭐다? SSE가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SSE를 구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아이고 이제 힘든 게 나오네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어요. 바로 이 파란색 원 데이터, 이 점들, 5개의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이 빨간색 리니어 리그레션 이퀘이션을 찾는 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이걸 찾으면 되겠어요? 녹색 선? 얘가 이 파란색 점을 대변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파란색 점을 대변할 정도가 되려면 이 파란색 점을 가까스로 스쳐가는 어떤 직선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이잖아. 그렇지? 이 빨간색 선을 구해놔야 이거 다 구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바로 베타 제로 값과 베타 원 값을 구해서 이 빨간색의 리니어한 모델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베타 원 값을 어떻게 구해요? 자, 꼴은 뭐다? 인터셉트, 즉 베타 제로와 기울기, 슬로프, 즉 베타 원을 구하는 게 바로 구해서 그 최소 제곱 추종, 즉 파란색 점을 가장 근소하게 지나는 어떤 빨간색 선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제곱들의 합이 미니마이즈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들의 합이 미니마이즈. 봐봐. 이 오차들이 크면 클수록 SSE 값이 커지겠죠. 이 오차가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초록색 선이라는 얘기야. 파란색 원값이 여기인데 빨간색 원값이 여기 찍힌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오차가 발생하잖아. 이거 다 더하면 엄청나게 큰 SSE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SSE 값을 우리는 최소화하는 어떤 빨간색 선을 그어놓고 그 빨간색 선에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파이널 미션 꼴이다 이거죠. SSE를 최소화하는 인터셉트 베타 제로와 슬로프 베타 원 값을 구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리스트 스퀘어 이스티메이트에서 최소 제곱 추정을 통해서 구한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R값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R값 어떻게 구했죠? ZX 곱하기 ZY를 서메이션해서 그거를 뭘로 나눴죠? R값 구하는 우리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나눴죠. 근데 요 R값을 우리가 R값에다 우리 R값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R값에다가 뭐를 곱했냐면 X의 표준 편차 분의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바로 베타 1, 즉 슬로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기울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베리에이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코베리에이션은 우리 아마 강의 마지막 쯤에 우리가 또 설명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베리에이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타 1이 구해지면 당연히 뭐 베타 제로는 그냥 구하는 거죠. 뭐 x에다가 x 바 넣고 y에다가 y 바 넣으면 베타 1을 구했으니까 이미. 그러면 베타 제로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베타 1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힘든데 우리 이미 R값 구하는 방식 알고 거기다가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베타 1값, 즉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R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구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R값 구하는 거 피어슨 R값이에요, 이거. 피어슨 R값 구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식 말고 다르게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림을 보면서 토탈 썸 오브 스퀘어. 우리가 왜냐면 SSE 아까 뭐였죠? 썸 오브 스퀘어 에러였죠. 그렇죠? SSE 값을 구했기 때문에 SSE 값을 구했으면 그러면 이제 토탈 썸 오브 스퀘어에서 SSR 값, 썸 오브 스퀘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토탈 썸 오브 스퀘어에서 에러 값을 뺀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리그레션의 썸 오브 스퀘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R 스퀘어 값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그림상으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설명하기 전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몇 명의 학생이 있어요? 1번부터 25번의 학생이 있네요. 샘플이 2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X가 뭐 그냥 또 똑같이 수능 성적이고요. Y가 기말고사 성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수능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 원데이터 값이 주어져 있네요. 25명에. 그렇죠? 그리고 Y에 해당하는 어떤 이 XY 한 개의 점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어떤 빨간색 실선, 리그레션 값이 있고 그 차이가 바로 요 61.68이라고. 즉 원래 Y값이 아닌 빨간색 실선 위의 값으로 변형한 Y값은 Y 햇 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Y 햇 값이 61.68. 그러면 여기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바로 뭐다? 에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에라는 뭐예요? 여기서요. 뺀 값이니까. 마이너스 1.68이고요. 이것의 제곱이 요거네요. 이거 그냥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곱들의 합이 뭐다? 바로 6602라고 하는 이 값. 그냥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SSE 값. Sum of Square Error라고 하는 값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X의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X의 평균 구할 수 있고요.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Y도 평균,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죠. 자, 이미 다 했어요. 우리 그러면. 자, 먼저 뭘 구한다? 베타 원값, 기울기 값 구한다 그랬죠? 기울기 값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 곱하기 SX분의 SY로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R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새로운 방식으로 R을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R은 바로 구할 수 없지만 R 스퀘어, 설명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R 스퀘어 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TSS분의 TSS 빼기 SSE로 구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평면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평면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선과 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선과 점에서 평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곱을 해야겠죠. 선과 선을 제곱하면, 선과 선을 곱하면 평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R 값이 아닌 R 스퀘어, R의 제곱값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평면으로 우리의 인식 자체를, 퍼셉션 자체를 평면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이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Y라고 하는 거대한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Y는 뭐였어요? 기말고사 값을 난 추정하고 싶었어요. 이 Y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 100%를 우리는 이해하기,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 100%를 추정하고 싶은데 원인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원인은 뭐였어요? X였죠, X? 자, 기말고사를 추정하기 위해서 나는 뭐다? 어떤 원인 변수를 갖다 가져다 댔어요? 그들의 수능 점수를 가져다 댄 거야. 그랬더니 이 Y를 벤 다이어그램을 추정하기 위해서 X가 쑥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 X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독립 변수, 원인 변수 때문에 Y를 몇 퍼센트 추정할 수 있냐? 59.1%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9.1%.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때문에 Y를 추정할 수 있는 게 59.1이면 이 100%에서 그래도 여전히 추정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40.9%겠죠. 이게 뭐예요? 에러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 선과 점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파란색 점들이에요. 원래 값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추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임의의 실선, 빨간색 실선을 그었어요. 이 빨간색 실선 때문에 나는 그나마 다행히 50 몇 %는 얘를 추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직 추정하지 못하는 게 어디예요? 이 에라 값들이에요. 요만큼. 여기 요만큼. 요 에라 값들의 제곱을 다 서메이션 하면 뭐라 그랬죠? 2.13이라고 하는 SSE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SSE 값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 40.9예요. 즉 X 때문에 설명된 게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X로 인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에러를 제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제곱은 평면이잖아. 면적. 그래서
SSE는 40.9%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TSS,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 어떻게 구했냐 이거야. 토탈 썸 오브 스퀘어. 이건 뭐예요? Y를 추정하는 값이 Y. Y의 전체 면적. 즉 Y 이 전체 면적이 뭐냐 이거야. Y 이 전체 면적.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Y의 전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Y의 썸값 1385와 민값 55.4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5.9로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토탈 썸 오브 스퀘어를 어떻게 구했어요? 나의 Y 값에서 내가 속해 있는 Y의 평균 값을 갖다 뺀 거예요. 그럼 나와 내가 속한 Y라고 하는 평균의 어떤 갭이 나오겠죠. 그 갭들의 제곱의 합이 바로 토탈 썸 오브 스퀘어예요. 그래서 이 16,146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다? Y 전체의 면적인 거예요. Y를 설명하는 모든 값. 나는 이 Y를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X를 이용했어요. 근데 X가 들어와도 나는 이 에라 값만큼은 몰라요. 그 에라 값이 바로 아까 썸 오브 스퀘어인 6,602예요. 그러니까 이 59.1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6,146에서 6,602를 빼면 9,544는 바로 뭐다? 이 파란색 면적이 되는 거죠. X가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16,146 중에 9,544의 면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썸 오브 스퀘어 리그레이션. 즉 리그레이션 X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썸 오브 스퀘어예요.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R 스퀘어라고 하는 이 설명력이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전체 Y의 면적분에 설명할 수 있는 면적. 그게 바로 0.59. 즉 59%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R 스퀘어 값이 되고요. 자, R 스퀘어 값에 구했으니까 우리 R 스퀘어 값 구했으면 이걸 루트 씌우면 뭐예요? R 값이죠 뭐. R 값이잖아요. 그렇죠? R 값에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미 여기 나와 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30.4와 25.9가 나와 있죠. 이거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니까 바로 뭐다? 0.6549가 나오네요. 0.6549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프 베타 1은 0.6549가 됐어요. 어떻게 구했다? 요 방식으로 구했고 요렇게 구했다. 그러니까 뭐야? 베타 1 나왔으니까 이제 베타 제로는 그냥 구할 수 있죠 뭐. 베타 제로는 뭐예요? 그냥 여기 식이 나와 있으니까 Y Y 평균값과 X 평균값 그냥 여기다 치환시키면 바로 22.38로 나오는 거예요. 22.38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적 구하고자 하는 그 빨간색 실선은 바로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실선이다. 1차 방정식의 실선을 우린 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면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계산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배우면서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리니어한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선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제, 즉 빨간 선, 가장 파란 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빨간 선, 프레딕션에 필요한 빨간 선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1차원 방식과는 다르게 2차원 평면 방식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